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경계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아나운서 이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합이 코인 시그널 오늘도 코인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가상화폐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10만 달러를 깼다, 이 비트코인이 깨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지금은 다시금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찾은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소식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니어스 액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미국에서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시장을 뒤흔들 만한 법안이 이 하원에 공식 접수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상원에 통과가 됐죠. 그리고 하원에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판결만이 남아 있는데요. 상원에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원에 공식 접수됐다라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진행자 앨런 오어는 25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에 공식 접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요, 이 앞서서 상원에서 찬성 68표 그리고 반대 30표를 통과했고요. 양당의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굉장히 좀 희귀한 사례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하원 접수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은요.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법제화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지니어스 법안이 어떤 법안이야라고 해서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니어스 법안 핵심은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 제도권 안으로 정식적으로 편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가지 골자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중비금이 1대1 비율로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만큼이나 현금이나 구체 등 이 안전자산을 반드시 실물로 지금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대1 보유라는 것이 더 안정화가 되고 내 돈도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점까지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외부 감사 의무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발행사의 준비금은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정된 회계법인이다 이런 점도 중요하겠고요. 정기적인 감사 시스템이 이루어진 만큼 조금 더 명확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점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발행 자격에 대한 요건이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발행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허가받은 민간사만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독 주체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연방과 주정부 중에 어떤 쪽이 스테이블 코인을 감독할지 관할을 구체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합법적인 지위 부여입니다. 일정적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공식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이 이제 충족을 하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의무 사항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점까지 이렇게 법안으로 규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섯 개만 보더라도 내 돈, 나의 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이 아니라 조금 더 신뢰받을 수 있고 규제가 좀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명시적인 부분에서도 합법적이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도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회색 지대에 머물렀던 스테이블 코인,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첫 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테더와 USDC, 파이낸셜 유니스왑 등 좀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유통되고 있지만 발행 기준도 다르고요. 또 준비금에 대한 투명성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되면 기관 투자자와 대형 결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가상자산에 대한 결제 시스템이 글로벌 상거래 인프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제도권 안의 편입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에 USDC 이 발행사인 서클 기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욕 그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뭐 40% 급등하면서 굉장히 하루 만에 큰 폭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또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인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 보시면 이 법안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법안이구나라는 점까지 이제 뭔가 두드러지게 보였다라는 점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법안 단순히 코인의 한 종류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의 생태계 기본 질서를 만드는 작업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논의가 되고 있고요.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지금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또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투자에 대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목적까지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 '기초 공사가 좀 탄탄히 잘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가능성까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지금 상원에 통과해서 하원까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이 법안 판결이 어떻게 될지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이 규제의 방향성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소식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 이야기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화 쪽으로도 살펴볼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네카오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 많이 들려오고 계시죠? 이렇게 카카오 관련해서도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은행뿐만이 아니라 핀테크 그리고 게임사까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상표권 출원 현황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지금 출원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도 지금 이 상표권 출원을 하면서 굉장히 또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NHN이 또 상한가 가면서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넥서스, 뭐 미래에셋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라는 좀 진짜 전쟁의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코인도 원화 전쟁이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시중 은행과 핀테크 기업, 게임사까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이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이렇게 원화 코인 시대가 열린 건지 아니면 통화 질서를 둘러싼 새로운 경쟁의 시작인 건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상표권을 대거 출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와, KB가요. 32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등록을 했고요. 한화은행도 48건을 출원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뭐 32개, 48건 출원했다라는 점. 정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카카오뱅크도 상표권 출원했고요. 이렇게 KKBKRW, KRWB라는 이제 상표권을 출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은행권에서도 코인 브랜드 선점에 지금 경쟁에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인에 대한 이름이다라는 거, 티커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는데요. 은행권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냐?' 하고 따져 보니까요. 바로 이 선점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결제와 송금에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은행에 있었던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위기 의식을 진입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위협이 될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주도하자."라는 것이 지금의 골자입니다. 이번 경쟁은요. "공격보다는 방어를 먼저 해 보자."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NHN 그리고 넥슨, 미래에셋 컨설팅 등 핀테크와 이 게임사, 증권사들도 앞다퉈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다."라는 포지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치금 운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또 이렇게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결제 수수료도 대표적인 수익 모델이니만큼 이런 새로운 수익원들을 좀 창출해 보자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인 USDC 발행사 테더는요. 지난해 이자 수익만으로 약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요. 17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7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정말 수수료로도 이렇게 수익원을 짱짱하게 잘 가지고 있다면 기업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와 게임사들도 속속 지금 출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 국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민명덕 의원은 핀테크나 일반 기업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행했고요. 다음 달에는 자기 자본 요건을 강화한 디지털 자산 혁신법도 별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디패깅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대규모 환매 사태인 이 코인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허용이 되더라도 신뢰도가 높은 은행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어떤 금융사가 발행했는지도 좀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스테이블 코인 이제는 가상 자산만의 이슈가 아니라 통화와 결제, 금융 그리고 시스템 모두에게 이렇게 결제 이런 질서가 좀 연결된 문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은행이 지금 뛰어들고 있고 핀테크가 따라붙고 있고 법과 제도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아시면서 다음 단계는 또 어디로 향할지 뉴스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지금 경쟁도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졌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쟁이 더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소식으로는요. 이런 산업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 실제 지금 정부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핫합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앞서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까지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가에서도 굉장히 상방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미하게 계속 보셔야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섹터는 지금부터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식은요. 국정기획위에서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보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경제 청사진 핵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주로 혁신 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처음으로 공식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소식인데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민간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사실상 화폐 발행에 준하는 이익, 바로 이 신요리지라고 하는데요. 이 신요리지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요리지는요, 원래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을 발행할 때 생기는 그런 이익을 뜻하게 되는데 화폐를 찍어서 정부나 은행에 대출을 하면서 이자 수익을 남기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 코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한 원화로 이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비슷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클처럼 지금 매출의 99%가 이자 수익으로 벌어들이게 되는 거고 사실상 이 회사의 수익은 시늉리지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 수익으로만 지금 돈을 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핵심,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도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흔들릴 경우에 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처럼 디지털 뱅크런 또는 이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통 금융시장에까지 지금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 국내 시장에 무분별하게 유입이 될 경우에는 원화가 밀리게 되고요.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런 보고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번 보고는요, 단순한 금융 리스크 전달에 넘어서 지금 산업계에서도 가장 상대적으로 외면을 하거나 강조하지 않았던 시늉리지 이익에 대한 문제점을 더 부각시키겠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보고가 있었던 만큼 이 점도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단순히 필요성만 강조하던 코인 업계의 논리를 넘어서요. 공공성과 균형까지 지금은 고려해야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 스테이블 코인, 금융으로 이용하면 너무 좋겠다, 편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단순히 필요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공공성과 균형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스탠스, 입장 정리를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 기구화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원을 신설하자라는 방안인데요. 이 보고 중에서는 금감원이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들의 질의에서 구두 답변을 통해서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고 산업에 대해서도 이 안에서의 혁신이다라는 점까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융 업계들도 흔들리고 있고 혁신의 정말 성장의 가장 큰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시점 바라보는 시간도 조금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좋은 시선만이 아니라 이런 금융뿐만이 아니라 이런 규제 부분에서도 흔들릴 수가 있고요. 공공성과 균형 부분에서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정부, 현 새 정부가 이런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가게 될지, 국정기획위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깊게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향방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자세한 이슈들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법안이 나오면서 점점 더 금융계에서도 지금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규제 법안이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잘 자리 잡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암호화폐가 주택담보까지 될 수 있다고? 라는 소식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앞으로 진짜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코인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암호화폐 담보로 인정을 검토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방주택금융국이 암호화폐를 주택담보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죠. 연방주택금융국. 지금은 아직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점은 조금은 기대감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을지 정책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금과 퇴직연금, 주식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됐지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라든지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완전히 제외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이 페니메이라든지 프레디맥 그리고 주택대출은행 등 관리하는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주택금융 시스템의 키를 쥐고 있는 그 기관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실제 이미 미국에서는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집을 살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금융기업 피규어가 2022년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맡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민간 서비스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지금은 연방주택금융국의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도 편입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이젠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확실히 하고 허용을 검토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이제는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바뀐다. 부동산 시장까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도사 이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요. 이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 신용평가 모델을 직접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대출 조건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또 대출 기간, 담보 비율 등으로 설정을 해서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 맞춤형 구조를 덧붙인 겁니다. 국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장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지금 이 비트코인 대출 모델에 대한 제안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도 최근에 26,000달러를 추가로 또 매입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더욱더 확대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금융 인프라다라는 점까지 깊이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번 조사 발표가 당장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종류의 암호화폐를 포함시킬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조사를 더 들어가게 될지 이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규제 기관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에 나섰다는 점은 정말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코인 담보 대출 그리고 디지털 자산법에 대한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 국내 정책에서도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이런 금융시장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조금은 기대가 있는 그런 발언까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제도권 담보 자산으로서의 전환되는 흐름들, 이 뉴스 팔로우업도 중요해 보입니다. 정말 이 코인 자체에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실제 금융 서비스까지 연계가 되면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 점점 더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규제 법안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앞으로 실제 우리의 돈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코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까지 주목해 보시면서요. 이런 코인 시장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합이 이 코인 시그널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또 다양한 소식 다음 주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